톡톡 건강 이번 주제는요, 바로 이게 없으면요 제대로 영양분을 흡수를 못해서 나중 되면 굶어 죽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바로 유치가 생기고 그다음에 영구치가 생기죠. 그 다음에 요즘은 제3의 치아라고 불리는 바로 임플란트, 이 임플란트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임플란트의 오해와 진실, 이번 시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강동 경희대 치과병원 생체재료보철과 치아 리모델링 센터장인 이성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치과병원 이성복 교수입니다. 교수님, 예. 리모델링? 예. 요즘 치아가 리모델링 된다는 게 좀 생소한데요. 어떤 건가요? 건물을 지었을 때도 늘 그냥 계속 몇십 년을 쓰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고칠 곳을 빨리 고치고 색도 다시 칠하고 네네. 또 빠진 곳, 무너진 곳 이런 것들 다시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인가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여러분 쓰시고 계십니다. 보통 치아 치료를 한다 그러면 놔뒀다가 네네. 뒤로 밀어놨다 한꺼번에 하겠다. 네. 내가 시간 생기고 그쵸. 돈이 생기면 나중에 하겠다 그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이 때가 늦어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치아 리모델링 이 네. 개념은 네네. 정말 치과 치료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요, 바로 임플란트 오해와 진실입니다. 제가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해와 진실 5가지 우리가 질문을 여기에 던져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서 속으로 한번 정답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다 맞추신 분 계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이메일과 같이 그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우, 잘 뜯기네. 자, 임플란트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영구적인 것보다는 반영구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정답 말씀해 주시죠. 세모! 그러면 내 말이 맞다는 뜻이요? 틀렸다는 뜻이요? 재료 자체는 썩거나 부식되는 그런 재료는 아니죠. 아닙니다만 그럼 죽어서도 남는 게 그렇죠. 임플란트인가요? 예. 그러나 생체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생체 속의 어떤 생체 조직으로서 기능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죠. 네. 기능할 수 없을 때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때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모군요. 그렇습니다. 잘만 서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게 바로 임플란트고, 그런데 잘못 쓰면 금방 또 뽑아야 되는 게 임플란트군요. 임플란트는 자동차의 차체라고 보시고 임플란트 위에 얹혀지는 치아는 네네. 자동차의 타이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임플란트라는 게 치아를 임플란트라고 말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전체를 임플란트 치아라 그러고 네네. 뼈 속에 심어져 있는 인공 뿌리를 임플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30년 이상 네네. 전 세계에 약 200가지가 넘는 임플란트가 생산이 되고 개발이 되고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트를 선택하실 때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임상 결과를 갖고 있는 그런 임플란트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이 수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연구가 된 그런 임플란트를 이제 바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 진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임플란트 수술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 이게 수술은 나이 제한 있겠습니까? 정답을 한번 보실까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다. 대체 맞는 게 없네. 네. 그 이유는요, 임플란트 자체가 뼈에 아주 응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럼 그 부위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성장판이 다 닫히고, 네네네.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18살, 네네. 19살,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성장판 방사선 사진을 꼭 찍어보고, 그리고 수술해도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고령까지 할 수 있느냐. 건강하신 그 어르신들은 90세 넘어서 100세까지도 임플란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네.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 조건만 되면 네네. 네, 그건 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오해와 진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갈수록 재밌어지는데 이번엔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짠! 당뇨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당뇨병 환자는 그런 큰 수술 또 이런 또 치아에 관련된 수술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상식 선에서 제 말을 믿고 한번 OX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교수님 한번 네. 들어 주십시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30년 전에 네. 임플란트가 막 시작될 무렵에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아, 교수님 그럼 예, 틀렸다. 금기 사항 중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지금은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나의 마음을 왔대?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 당뇨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당뇨를 포함해서 혈압, 네. 소모성 질환들 잘 조절만 되면 네. 임플란트 시술 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스트로만에서는 네네. 이 과거에 기계 표면 절삭되어 있는 매끄러운 그 티타늄 표면보다는 굉장히 거친 임플란트 표면을 소개를 했습니다. 교수님, 거칠게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좀 매끈하게 해야지 이게 잘 유착이 잘 돼서 성공적으로 잘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네네. 나중에 이제 여러 동물 실험이나 또 세포 실험을 해보니까 표면의 요철 구조를 우리 골세포의 사이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표면 처리를 거칠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내 엉덩이 사이즈에 맞춰서 앉으면 편하겠죠. 네네. 그래서 바로 골세포들이 그러한 그 요철 구조에 쉽게 안착이 돼서 자리 잡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 속도도 더 빨라졌다. 훨씬 빨라지고. 예전에 한 6개월 이상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훨씬 그래서 더 옛날에는 위턱뼈에는 6개월, 아래턱뼈는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만 네네. 그 SLA 서피스 표면 처리 네. 기법에서부터는 보통 약 1개월에서 2개월 SL 액티브라고 해서 네네. 앞에 기계적인 표면 처리는 요철 구조는 똑같습니다만 처음부터 액체 적셔가지고 그거를 바로 수술할 때 턱뼈에 집어넣기 때문에 네. 오염되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시켜서 네. 굉장히 그 치유되는 속도를 단축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더 짧아졌습니다.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네. 3주에서 4주 와. 더 빠르게 한다면은 뭐 네네. 한 2주 뒤에도 바로 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철 치아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 많이 진짜 좋아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넘어갈까요? 네 번째 오해와 진실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잇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임플란트를 하면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무조건 생긴다. 상식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쓸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잇몸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치과에 한 번도 안 가도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제 네네.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이제 그 저항성이 떨어진 그런 안 좋은 세균들을 많이 입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 면역자 된 그렇죠. 사람도 있군요. 네네. 그 다음에 원래 자연 치아가 있을 때 그 자꾸 치주염의 이 발병률이 높은 이런 사람들은 주위 또 임플란트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 세균이 또 침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역시 유병률이 높아지고요. 네네. 또 임플란트 주위염 그 발병률이 브랜드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줄 알았더니 네네.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어떤 표면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임플란트 표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굉장히 멸균 처리에서부터 오염이 되지 않게끔 네. 포장을 해서 네네. 현장에 수술장으로 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엄격한 그런 기준이 필요하죠. 뭐 근거가 있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요? 브랜드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를 입증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예. 스웨덴 그 사회보험청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이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서 닥터 덕스라고 하는 연구팀에서 800명 이상의 의료진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그런 약 2,700명 이상의 환자에 네네. 11,30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네. 임플란트의 그 상실 위험도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주위염 유병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로 봅니다. 네네. 이 연구 결과 스트로만 임플란트는 식립 9년 후에 약 0.5%의 상실률을 보여서 네네. 이런 장기적인 안정성이 상실률이라는 게 임플란트가 빠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가장 안정성이 높은 제품으로 나타났고요. 네. 타사 임플란트의 후기 임플란트 상실 위험도는 스트로만에 비교해서 최소 5배에서 최대 60배에 가까운 그런 와. 높은 네네.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그 표면의 어떤 그 관리 이런 거가 중요한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생산을 한 지 얼마 안 된다거나 또 생산했더라도 5년, 10년 이상의 이런 연구 결과의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임플란트는 선택하실 때 좀 주의하실 고민 좀 필요가 해봐야 있고 되겠네요.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임플란트를 실패해서 뽑게 됐죠. 그렇죠. 그 근데 사실, 뽑으려면 염증이 생겨야 되는데. 예, 그렇죠. 원인은 바로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죠. 그래서 네네. 여기 그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네. 이 다른 브랜드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가 스트로만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주위염 유병률이 최대 5.5배로 나타났습니다. 뭐 염증이 잘 안 걸려야지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되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자, 5번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번 뽑아보시죠. 네. 짠. 아유, 부드러워. 치아 간격이 좁고 골량이 적으면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는 접근합니다. 항상 치아 간격이 좁다. 그 임플란트 들어갈 공간도 없고, 또 골량이 적다. 임플란트 뿌리를 심게 되는 그 밑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습니까? 세모입니다. 아, 세모. 아니, 그러면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할 수 없는 상황들은 네네. 과거에 이제 임플란트 개발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금기증 속에 속하는 거고. 그 제 말은 틀린 건 아닌데 옛날 틀린 건 기준으로.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네. 정말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는데 있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치아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거나 네네. 뼈가 너무 얇아가지고 아, 골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환자는 골 이식을 받을 수 없는 아. 그런 전신 질환을 갖고 있거나 교수님, 골량이 뼈를- 적은 사람은 예, 골이식을 뼈를 통해서 증강시키기 위한 증강시켜준다. 두껍게 하고 아. 높게 하는 그런 뼈 이식 그런 수술을 얘기합니다. 그럼 골량이 적은 사람은 골이식을 통해서 그렇죠. 꽉꽉 채워서 예.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이 간격이 작아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면은 임플란트를 굉장히 작은, 가는, 날씬한 임플란트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생산할 때 우리가 표준 네. 굵기가 있습니다. 그게 네네. 보통 3.8mm에서 4.0mm가 표준 임플란트의 굵기로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요 이제 네. 요 판에 네네. 요 두께에 해당되는 아. 그 굵기를 가지는데 약 4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임플란트의 네. 일반적인 굵기인가요? 굵기죠. 예. 아, 생각보다 굉장히 가늘죠. 가느네요. 예. 네. 이거보다 더 가늘게 됐을 때 티타늄이라는 물질은 부러지게 됩니다. 네. 가는 직경의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데는 이제 재료적인 그런 아, 그게 중요하군요. 발전이 필요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록솔리드라고 하는 지르코니움하고 티타늄을 합성해서 먼저 합성으로 합성하면 만든 거죠. 굉장히 튼튼해 예. 보입니다. 네, 합금이 된 합성한 거. 겁니다. 여러분 합성한 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네. 그 티타늄보다 강도가 높아서 네. 더 작고 가늘게 생산이 가능하고 아. 치아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구조를 이제 나사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 그 체결할 수 있는 그 부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가느다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일단 골 이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태어나길 잘하셨네요.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해와 진실 5가지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다 맞추셨나요? 저는 한 몇 개 틀린 것 같은데요. 다 맞추신 분은 댓글에 꼭 달아서 선물도 받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앞서서 확인해야 될 우리 또 체크리스트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임플란트 전에 꼭 체크해야 되는 사실 뭐 몇 가지 있다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네네. 꼭 중요한 거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네네. 10년 이상 장기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걸 내보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직접 확인을 하면 보여줍니까? 보통 이제 그 브랜드를 선택할 때 네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상품 있습니까?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장기 데이터. 이거 그렇죠. 꼭 중요한 또 이제 장기 데이터라고 하면은 네. 최소 5년, 네네. 길게는 한 10년 네네. 이런 데이터를 보유하고 아. 이러한 형태, 이러한 표면 처리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 환자는 임상 실험 결과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하고 이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개 이상의 엄청나게 엄청난 많은 거죠. 가지수의 네네. 임플란트를 뭐 어제 그 나라의 식약청 허가가 떨어지고 바로 오늘 떨어지는 바로 거예요. 판매 들어가고 수술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네네. 안정성 부분은 이제 환자의 그 행복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걸 선택함에 있어서는 역시 장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임플란트 브랜드인지 네. 인체에 사용되는 일종의 작은 그 부품 같은 것들이라서 네네. 이런 연결 구조의 나사랄지 연결 방식들이 독특합니다. 회사마다. 네네. 근데 이게 생산이 단종이 돼버리면 구할 데가 없죠. 망가졌을 때 이걸 교환을 해야 되는데 부품이 단종이 되거나 아니면 수입품이었을 경우 수입이 안 되거나 하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죠. 여기 따져볼 게 좀. 물론입니다. 임플란트는 심는 것보다 네. 빼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품이 없어서 뽑아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아니면은 아예 슬리핑 시킨다 그래서 네. 잇몸을 닫아서 뼛속에 그냥 잠들게 하는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믿음이 가는 네네.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세 번째는 임플란트 심립 경험이 많은 그런 믿을 수 있는 치과의사에게 시술을 받는다. 이거는 아이고. 뭐 이거 정말 쉽게 찾기가 쉽지가 않죠. 최소한 100개 이상은 시술한 경험이 있고 100개 이상. 1년에 100개 이상씩 하시면 더 좋겠고요. 1년에 100개 이상. 네. 그다음에 치료 방법을 설명을 할 때 네. 치료 옵션이라 그러죠. 네. 최소한 한 가지 결손 부위에 대해서 2-3가지 이상의 치료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은 선생님입니다. 수술 전 우리 선택해야 될 체크리스트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요 3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크게 부담 없이, 무리 없이 부작용도 적게 하면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체크 오해와 진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